여러분 혹시 나이 드니 뼈가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만 사실 뼈는 나이가 들어도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작은 습관만 바꿔도 골밀도가 달라지고 삶이 활기차게 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이야기와 함께 뼈를 지켜주는 칼슘 폭탄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보약보다 더 강력한 매일의 밥상 처방전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하면 우유부터 떠올리십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유만으로는 하루 권장량인 700에서 800mg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유당분의 능력이 떨어져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유 외에도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칼슘 보물 창고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멸치가 칼슘에 좋다는 건 이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딱딱해서 잘 못 드시거나 볶음으로만 드셔서 당분과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멸치의 형태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지고 딱딱한 음식을 씹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멸치볶음은 설탕이나 조청을 넣어 단맛을 내고 간장으로 짠맛까지 더해지니 혈당과 혈압 관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68세 김도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그분은 치아가 많이 약해져서 멸치는 아예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딱딱한 멸치를 씹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내분이 우연히 멸치가루를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밥에 멸치가루를 한 숟가락씩 뿌려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두 숟가락씩 드셨을 뿐인데 6개월 뒤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멸치가루가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농축도 때문입니다. 멸치가루는 우유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00g당 2200mg이나 들어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몰아서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루 200에서 300mg 정도면 충분하니까 작은 숟가락으로 한 번에 하나씩만 드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따뜻한 밥 위에 멸치가루와 들기름, 통깨를 함께 뿌려서 드시는 겁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와 깨의 마그네슘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김치찌개나 된장국에 한 숟가락 넣어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밥 위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을 뿌려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든든히 받쳐줄 겁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셔도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런 점에서 케일은 진정한 흡수율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칼슘이라도 시금치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잘 흡수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칼슘에 좋은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슘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반면 케일은 옥살산 함량이 매우 낮아서 체내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농사를 평생 지어오신 72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그분은 허리와 무릎 통증 때문에 농사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논에 나가서 조금만 일해도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병원에서는 골밀도가 낮다며 주의하라고 했지만 특별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텃밭에 케일을 심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분이 매일 케일을 따서 무침이나 국으로 올려주셨거든요. 3개월 정도 지나니 이상하게 허리가 덜 시리고 다시 논에 나가서 일해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골밀도 수치가 안정권으로 올라왔어요. 케일의 또 다른 장점은 조리법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도 맛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줌, 대략 50에서 80g 정도만 드셔도 칼슘 200mg가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케일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쓴맛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주세요. 쓴맛이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들깨가루나 참기름을 넣고 무치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돼요. 내일 점심 식탁에는 케일 한 줌을 꼭 올려보세요. 들깨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증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제품을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치즈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거든요. 유당불내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이와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양인들은 서양인보다 이런 현상이 더 흔합니다. 우유 한 잔만 마셔도 배가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며 심한 경우 설사까지 하게 됩니다. 70세 전업주부 이선옥 씨도 그런 분 중 하나였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우유를 마시려고 노력했지만 마실 때마다 속이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딸이 치즈를 권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치즈도 우유로 만드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막상 드셔보니 전혀 문제 없었어요.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분해되거든요. 매일 아침 식빵에 치즈 한 장씩 올려서 드시고 간식으로도 조금씩 드셨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위장 트러블 없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병원 검사에서 골밀도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치즈의 칼슘 함량은 정말 놀랍습니다. 체다 치즈 한 장, 대략 20g 정도에 2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모짜렐라 치즈는 한 장에 300mg, 파마산 치즈는 500mg까지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즈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가공 치즈보다는 자연 치즈를 선택하시고 하루에 1에서 2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달걀과 함께 오믈렛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올려서 드시면 좋아요. 오늘부터는 냉장고에 치즈를 상비해 두세요. 우유 대신 치즈 한 장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속도 편하고 칼슘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칼슘 강화 두유를 아시나요? 일반 두유와는 다르게 칼슘이 추가로 첨가된 제품인데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식물성이면서도 우유 못지않은 칼슘을 공급해 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두유는 그냥 콩으로 만든 음료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칼슘 강화 두유는 다릅니다. 제조 과정에서 탄산칼슘이나 인산칼슘 같은 성분을 첨가해서 우유와 비슷한 수준의 칼슘을 함유하게 만든 거예요. 게다가 콩에 원래 들어있던 이소플라본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는 더욱 좋습니다. 67세 퇴직 교사 정미영 씨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60대 들어서부터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팠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우유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트에서 칼슘 강화 두유를 발견하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마셔봤는데 고소하고 맛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한 팩씩 꾸준히 드신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정기검진에서 골밀도 수치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칼슘 강화 두유는 한 팩 200ml 정도에 150에서 28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니 라벨을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세요. 게다가 콩 단백질과 이소플라본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두유를 드실 때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찬 것보다 따뜻한 게 소화에도 좋고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나 견과류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내일 아침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카페인도 없어서 잠도 더 잘 오고 칼슘까지 챙길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두부입니다. 특히 칼슘 강화 두부나 간수로 만든 전통 두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아서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부하면 단백질 공급원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부를 만들 때 콩물을 응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간수에는 염화 마그네슘과 황산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두부에 칼슘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칼슘 강화 두부라고 해서 제조 과정에서 칼슘을 추가로 첨가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73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의사가 권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는데 약값도 부담되고 잊어버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두부가 있다며 사다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에 두부 반 모씩 넣어서 끓여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 부침이나 무침으로 드셨어요. 맛도 익숙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부담이 없었다고 하세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골밀도 수치가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칼슘 강화 두부는 반모 대략 150g 정도에 190에서 25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두부도 100g당 120mg 정도는 함유하고 있어서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에요. 게다가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없어서 매일 드시기에 좋습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조리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된장국이나 김치찌개에 넣어서 끓여도 좋고 팬에 구워서 간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어요. 특히 들깨가루와 함께 끓인 들깨탕은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고소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두부 들깨탕 한 그릇 어떠세요? 고소한 맛과 함께 하루 칼슘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칼슘 폭탄 음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멸치가루는 딱딱한 멸치 대신 간편하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케일은 흡수율이 뛰어난 진정한 칼슘의 왕입니다. 치즈는 유당 불내증이 있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우유의 대안이며, 칼슘 강화 두유는 식물성 칼슘의 새로운 발견이에요. 마지막으로 두부는 우리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한국인 맞춤형 칼슘 공급원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을 조합해서 드시면 하루 칼슘 권장량인 700에서 800mg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과 두유 한 잔, 점심에는 멸치가루 밥과 케일 된장국, 저녁에는 두부 들깨탕.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칼슘 필요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뼈가 갑자기 튼튼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뼈는 정직해서 좋은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튼튼할 겁니다.